자, 두 개 남은 거 합시다. 36, 38. 서윤이 혹시 그 뭐야 올림포스 코너도 챙겨왔지? 고난도요? 아, 깜짝아. 서로 다른 세 정수거든, PQR. 한근 알파도 정수거든. 알파를 집어넣으면 서로 다른 세 정수의 곱이 되는 거지. 그게 14라는 거지. 거야? 38번이 좀 어려운 거야. 꽤 어려운 거여갖고 이 정도는 사후고에서는 절대 안 물어볼 거고 분포고나 풍무고에서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38번이 내가 볼 땐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아니 알파도 정수잖아. 알파를 만약에 그 식에 집어넣었다고 치면 PQR은 서로 다른 정수니까 알파 빼기 P, 알파 빼기 Q, 알파 빼기 R이니까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곱한 거지. 그랬더니 14가 나온 거죠. 14를 서로 다른 세 정수의 곱으로 표현해 보라는 거지. 일단.
같은데 5, 3분만 해볼게요. 5, 3분만. 오늘 36번을 보면 PQR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 빼기 P, X 빼기 Q, X 빼기 R 여기 14래. 근데 요놈의 해가 알파인데 알파도 정수라고 그랬거든. PQR도 정수고 알파를 넣어본 거야. 그러면 알파 빼기 P, 알파 빼기 Q, 알파 빼기 R이 14야. 제일 큰 놈이 R이니까 얘가 제일 작은 수지. 제일 큰 놈 뺐을 때가 제일 작은 수일 거 아니야. 얘가 제일 큰 수고 그 다음 제일 작은 수야. 세 정수를 곱해갖고 14가 되는 경우 일단은 제일 작은 놈이니까 1하고 2하고 7인 경우 있지 않냐? 그지? 그리고 두 개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7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이 그거라고 치면은 2가 그거라고 치면은 여기가 2가 되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7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이라고 치면은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7 되는 경우 일단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지. 그리고는 14와 마이너스 1과 1도 있지. 14와 아니야 마이너스 14와 1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4 어렵잖아. 그지? 서로 다른 세 개 곱했을 때 14가 되는 경우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알파 값이 될 수 없는 거 요거라고 치면 알파는 여기서는 P 더하기 7 알파는 P 더하기 7 P 더하기 7 그 다음에 Q 더하기 2 Q 더하기 2 그리고 R 더하기 1이지? 요 세 개를 더한다는 거 3알파가 된다는 거지. 그지? 요 세 개를 더하면 3알파라는 애가 P 더하기 Q 더하기 10 된다는 거지. 알파로 따지면 3분의 1이겠지. R 어디 갔냐? R 더하기 10 3분의 1가 된다는 소리지? 마찬가지로 요놈 회사는 알파는 P 더하기 7 또는 Q 빼기 1 또는 R 빼기 2잖아. 그러면 요걸 3개 더했다는 거는 3알파가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4 되는 경우지. 맞죠? 요 경우라면 알파는 P 더하기 2 또는 Q 빼기 1 또는 R 빼기 7이야. 그래서 여기서 3개를 더했다면 이놈은 P 더하기 Q 더하기 R 빼기 6이지. 이 경우라면 알파가 P 더하기 1 Q 빼기 2 또는 R 빼기 7이야. 그래서 3알파라는 놈은 P 더하기 Q 더하기 R 빼기 8이잖아. 요 경우라면 알파는 P 더하기 1 Q 빼기 1 R 빼기 14 그래서 3알파라는 놈이 P 더하기 Q 더하기 R 빼기 14까지 나온 거지. 이 중에 없는 거 찾으래. 마이너스 6 있고 플러스 4 있고 플러스 10 있고 빼기 4는 없잖아. 그지? 빼기 4는 없고 빼기 8도 있네. 그러니까 4번인 거지. 이렇게 찾는 거야. 38번 해보세요. 38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한 것들 중에서. 힌트를 조금 주자면 fx라는 놈이 x 더하기 2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가 뭐 빼기 2의 형태를 집어넣으면 이쁘겠지. 그러잖아. x 더하기 2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 x 자리에 뭐 빼기 2가 되게끔 집어넣으면
더하기 2가 사라지잖아. 저 3사식 fx에 있는 거 끝에 저거 r이죠. 감마 아니죠. PQ R이겠지. 당연히 R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좀 인쇄체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R은 이렇게 써. 감마는 원래 감마는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거야. 원래는. 이게 감마야 감마. 근데 나도 그냥 이렇게 쓰지. 근데 그냥 대놓고 이렇게 쓰면 뭐라 할까봐 약간 눕혔지. 주댕이로 약간 벌렸어. 나는. 근데 원래는 감마는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게 R이고. 그렇게 지켜서 쓰는 사람 나는 못 봤어 아직. 그렇게 배우긴 다 배웠을 거 아니야. 솔직히 D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렇게 쓰잖아. 나 이렇게 써 그냥. 순서를 알지만 잘 안 쓰는 거지.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연습이요? 그냥 좀 나는 그냥 주댕이를 벌린다고 좀. 주댕이라는 말씀 안 되는데 입을 좀 벌린다는 거지. 맨 위에 식 인수분해 안 되죠. 안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지 않냐? 아니 왜냐면 흡수차 하는 개수가 똑같으니까 부호가 똑같아. 일단 문제 쓰고 있을게. 딱히 멋진 생각이 안 들면 내가 하고. 수빈이 포기하면 내가 하겠다. 뭐라고? 멋진 생각을 해야 되지. 그 힌트를 준 게 뭐였냐면 fx가 x 더하기 2에 대한 거듭적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fx한 x 자리에는 뭐 빼기 2의 모양을 집어넣어야 이뻐질 거라는 거야.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뭐 빼기 2를 만들어 볼 생각을 해야 돼. 이뻐졌어? 이쁘다는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지. 어느 정도가 이쁜 건지 개인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내 써놓은 거 보면 F에다 저런 못생긴 것들 3개를 넣었더니 0 됐다는 거 아니야? F에 해가 저거 3개라는 거지. 그죠? 네? F에 해가 저거 3개라는 거야. 그냥 해버리게. 여기서 보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더하면 1이잖아. 맞지? 그러면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놈이 1 빼기 알파지.
2베타 더하기 2감마가 2 빼기 2알파지. 이제 그렇다면 저기 첫 번째 식 F에다가 알파분의 2베타 더하기 2감마를 집어넣었어. 그놈은 F에다가 알파분의 2 빼기 2알 받는 거지? 다시 말해서 알파분의 2 빼기 2잖아. 요게 해라는 거지. 두 번째 건 베타분의 2 빼기 2겠지? 세 번째 건 감마분의 2 빼기 2겠지? 결국에는 알파분의 2 빼기 2하고 베타분의 2 빼기 2하고 감마분의 2 빼기 2가 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fx한테 집어넣어보면 뭐 요거를 집어넣었다고 치면 f의 알파분의 2 빼기 2를 집어넣으면 뒤에 더하기 2가 있기 때문에 알파분의 2의 3제곱 더하기 p에다가 알파분의 2의 제곱 q에다가 알파분의 2 더하기 r이 될 건데 그게 0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fx라는 식은 결국에 베타를 집어넣어도 그러겠지? 감마를 집어넣어도 그럴 거라는 거야. 결국에 fx라는 식은 x 빼기 요것들 집어넣은 거 알파분의 2 더하기 2하고 x 빼기 베타분의 2 더하기 2하고 x 빼기 감마분의 2 더하기 2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0 된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PQR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뭐 요 세 개가 해라는 거니까 세 개의 합과 두 배씩 곱했을 때의 합과 세 개의 곱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A, B, C가 그거니까 아니 PQR이 그거니까. 잠깐만. 그냥 더한 거. 이놈의 식은 x의 3제곱 더하기 px의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 된다는 거지. 맞잖아? 맞나? 빼기 2로 들어갔으니까. 그치?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만 x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제 PQR을 구해야 되는 거지. R분의 PQ니까. 그러면 뭐 잠깐만 너무 어려운데? 저걸 집어넣으면 이게 정리가 된 건데 정리가 안 되네. 세 개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더하는 거랑 곱하는 건 상관없는데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게 하기 싫어갖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게 하기 싫어.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쓰면 안 되지. 미안해, 쏘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있는 fx 세 개가 했잖아. 세 개가 했는데 fx의 해가 아니잖아. 얘는 지금 fx 모양이 아니잖아. 왜냐면 저기는 x 더하기 2로 되어 있는데 얘는 x 더하기 2의 모양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변형을 해야 된다는 건데
fx로 쓰지 말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요식을 알파분의 2 이것들만 x로 바꿔보면 x 3제곱 px의 제곱 qx 더하기 r이라는 식은 요놈은 알파분의 2하고 베타분의 2하고 감마분의 2를 해로 갔지. 그지? 그리고 요놈이 x 빼기 알파분의 2하고 x 빼기 베타분의 2하고 x 빼기 감마분의 2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그지? 그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fx로 쓰려다 보니까 좀 내가 헷갈렸는데 사라졌으니까 더하기들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요놈이 연결된 식이면은 x자리에 알파분의 1을 넣은 거고 x자리에 베타분의 1을 넣은 거고 x자리에 감마분의 1을 넣은 거니까 이 식인 거지. 이 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세 근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2랑 요거랑 요거 된 거 아니야? 이제 세 근의 합. 요놈이 마이너스 P일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씩 요게 Q일 거고 다 곱한 놈 알파, 베타, 감마분의 8 요게 마이너스 R 되는 거지. 그럼 이제 통분을 해보면은 요놈은 알파, 베타, 감마분의 2로 묶어갖고 알파, 베타, 감마, 알파가 될 거고 요놈은 알파, 베타, 감마분의 4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는 거지. 저기에서 알파, 베타, 감마, 알파 한 놈이 3이고 알파, 베타, 감마는 1이잖아. 그치? 그래서 분모는 1이니까 쓸 필요 없는 거고 요거 6 된 거지? 마찬가지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게 1이잖아. 4 된 거지? 요거는 그냥 8 된 거지. 그래서 P는 마이너스 6 Q는 4 R은 마팔인 거지. 그래서 R분의 PQ를 구하래. R분의 PQ를 구하래. 8분의 24잖아. 3이지? 심하게 어렵다고. 심하게 어려워. 저 어떻게 풀어? 복잡하기도 심하게 복잡하고 어렵기도 심하게 어려운 것 같아. 사고에서 나오면 던져도 되나요? 사고에서는 절대 안 나올 것 같고 내 생각에. 사고에서는 절대 안 나올 것 같고 풍부고에서 나온다면 이번처럼 25문제가 나온다면 적어도 23번이야. 적어도 23번. 김포고는 뭐 예년 같으면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올해가 1학기 중간고사로 생각을 한다면 나온다면 18번, 17번 주간식 앞에 킬러 정도로 17번, 18번 정도 나온다면 근데 김포고가 좋아하는 모양이긴 해. 오래 걸리는. 자 이제 우리는 부등식을 해봅시다. 부등식. 까먹은 거 확실해? 원래 몰랐던 거 아니야? 몰랐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 자, 부등식 되었습니다. 부등식. 일단은 좀 기본적인 사항을 좀 얘기하고 요거는 지금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고쟁이는 좀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그 뭐 우리 효준이도 그렇고 서윤이도 많이 까먹었을 것이고 사람 어떻게 보냐는 눈빛인데 저기 찬도 다 까먹었을 것이고 알아요. 준이도 기억 잘 못할 것이고 진짜 어떻게 하더라?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부등식이라고 하면 일단은 뭐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당연히 하겠지. 그래서 예전 뭐 중학교 때 생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x 빼기 3이 0보다 크다. 그때는 우리는 2항을 했잖아. 2항을 이용해서 그냥 수 관계를 이용해서 풀었다고. 이거 거기 넘어가니까 x가 3보다 큰 애라고 구했지. 그때는. 근데 이제 우리는 차수가 큰 놈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x 빼기 1과 x 빼기 3을 곱했더니 0보다 작다를 구하려고 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로 하려면 두 놈을 곱했더니 0보다 작아? 그러면 둘이 부호가 다른 거지. 그지? 부호가 다른 두 놈을 곱해야 0보다 작아지니까. 그 정도는 알잖아? 효준아, 그치? 부호가 달라야 돼. 근데 하나는 x 빼기 1이고 하나는 x 빼기 3이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여야 돼. 당연히 작은 수가 마이너스고 큰 수가 플러스겠지? 그치, 효준아? 그치? 작은 수가 얘잖아. 그럼 x 빼기 3이 음수일 것이고 x 빼기 1이 양수겠지. 둘이 공통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3과 1 사이로 구하는 게 중학교 방법으로 푸는 거야. 만약에 0보다 크다면 둘이 부호가 같은 거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첫 번째 생각으로 둘 다 양수라면 요것도 양수, 요것도 양수. 1보다 커야 되고 3보다 커야 돼. 근데 우리는 똑똑하니까, 그나마 좀 똑똑하니까 x 빼기 1보다 x 빼기 3이 더 작잖아. 작은 놈이 크면 큰 놈은 당연히 크겠지. 라는 생각으로 x 빼기 3만 0보다 크면 되네. 하나만 찾은 거야. 두 번째로 둘 다 음수라면 큰 수와 작은 수가 있는데 큰 수가 작으면 당연히 작은 수가 작겠지. 라는 생각으로 x 빼기 0보다 작으면 돼. 그래서 이거 뭐 둘 다 양수이면서 둘 다 음수일 수는 없잖아. 1번 또는 2번이잖아.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x가 1보다 작다라고 구하는 게 중학교 방식으로 푸는 거야. 중학교 방식으로. 식을 이용해서 식을 보고 뭐라고 해? 논리적인 해석 같은 걸로 푸는 게 지금까지 중학교 때까지 했던 부등식이었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거야. 이제는 요것들을 도형으로 해석하자는 거지. 도형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x 빼기 3이 0보다 크다라는 놈이 나오면 얘는 두 함수를 가지고 둘 사이 관계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는 x 빼기 3이라는 함수, 하나는 y는 0이라는 함수. 요것들의 결과가 y값이잖아. y값이 얘가 더 크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x축이 요거잖아. x 빼기 3은 얘거든. y값을 비교하라는 거니까 세로를 보라는 거야. 위아래를. 위아래를 봤을 때 뭐가 더 위에 있고 뭐가 더 밑에 있냐를 보라는 거야. 위에 있으면 값이 큰 거지. y값을 얘기할 거니까. 위에 있으면 값이 큰 거고 아래에 있으면 값이 작은 거야. 요놈과 요놈을 비교했을 때 저 x 빼기 3이 더 위에 있을 범위를 구하라는 거지. 여기 말하는 거지. 여기. 그러기 위한 x의 범위를 찾는 거야. 여기가 3일 거 아니야, 당연히. 0 되는 곳, 같아지는 곳.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려면 x의 범위로는 3의 오른쪽이면 되네 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x가 3보다 크다라고 해석하자는 거야. 근데 1차식은 누가 전에 그림 그리고 있겠어. 2차식 이상을 해석할 때 저것들을 갖다 쓰자는 거지. 그러면 이 놈으로 넘어와서 자, 이 놈을 보면 y는 x 빼기 1, x 빼기 3 곱해져 있는 놈하고 y는 0을 비교하라는 거지. 얘는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진 2차 함수고 여기가 1과 3이라는 소리지. 자, 위아래로 봤을 때 0이 더 크다. 0이 더 위에 있을 때를 찾으라는 거 아니야. 여기네. 여기. 그러기 위한 x의 범위 1과 3 사이지. 반대로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대. 2차 함수가 위에 있대. 여기하고 여기 아니야? 그러기 위한 x 범위. x가 1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라고 말한다는 거지. 요렇게 하는 게 고등과정에서의 식이 고차식이 됐을 때의 부등식을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3차식이 있다고 쳐볼게. 만약에 아직 우리가 3차 함수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이 있는데 0보다 작은 애를 구하라고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지만 그래프 해석이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요거는 3차 방정식이지. 그지? 1과 2와 3을 해로 가는 3차 방정식 맞지? 그지? 근데 이제 이게 홀수계잖아. 홀수계. 홀수계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쪽으로 커지면 요것도 마이너스 쪽으로 커지겠지? 얘도 마이너스 쪽으로 커지지? 얘도 마이너스 쪽으로 커져. 마이너스 3개가 만나니까 마이너스인데 숫자는 2개가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함수가 시작할 때
저 아래가 마이너스니까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어. 그러다가 이 식 때문에 중간에 뭔가 변화를 겪을지도 몰라. 중간에 뭔가 변화를 겪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 x에다가 플러스 쪽으로 큰 수를 집어넣으면 플러스로 큰 수가 되고 플러스로 큰 수가 되고 플러스로 큰 수가 될 거 아니야. 세 개를 곱하면 당연히 플러스로 큰 수가 되죠. 그럼 x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플러스로 큰 수가 되면 저기 위에 있는 큰 수가 된다는 거야. 중간에 뭔가 변화를 겪겠지만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진다. 근데 분명히 이거 x축이랑은 세 점에서 만나야지. 올라가기 시작했다가 변화를 겪고 올라갈 건데 x축이랑 세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하이스트 모양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1과 2와 3인 거야. 근데 0보다 작을 때를 구하래. 이것보다 아래에 있을 때를 구하래. 여기가 1이고 2하고 3이잖아.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잖아. 그래서 x가 1보다 작다 또는 2와 3 사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저렇게 1차식일 때는 단순하니까 그냥 이항관계만으로도 하는 게 더 편해. 이항관계만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해. 하지만 2차식 이상이 돼버리면 좀 복잡해진다는 거지. 봐야 될 경우가 너무 많아. 봐야 될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프로 해석하자라고 말하는 거야. 알아들었지? 표준이 알아들었으면 다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표준이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이제는 부등식을 해석을 할 때에 당연히 뭐 2차식 이상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놈들은 그래프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해내자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식을 얘기할 거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뭐 a가 0이 아닌 뭐 a가 양수일 때만 일단 생각을 할게. 이렇게 돼 있으면 저거랑 이제 0이랑 비교를 할 거거든. 0이랑 비교를 할 건데 부등호의 모양은 4개 있는 거지.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4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경우는 예거나 이렇게 4가지 모양이 있는 거야. 한 식을 가지고 부등호로 물어볼 수 있는 경우는 4가지가 있는 거지. 부등호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분명히 그래프로 해석하자며. 그래프로. 그러면 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0은 당연히 x축일 거니까 저 식은 x축과의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3가지 모양이죠. x축과 안 만났을 수도 있고 x축에 딱 붙어있을 수도 있고 관통해서 지나갔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3가지 모양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로 해석을 한다면 좀 오른쪽으로 쓸 걸 그랬나? 그래프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접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만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언제 그러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은 그러니까 그래프와 x축과의 관계는 판별식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 식을 보고 판별식을 봐가지고 이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 경우는 판별식이 0이다. 이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x축과의 관계를 본 거야. 자, 이제 만약에 이제 교점이 있을 때에 여기가 알파였고 베타였다고 치고 여기가 뭐 알파였다고 쳐볼게. 교점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요 놈은 요거 2개를 만족하고 있을 때 x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요거 2개를 만족하고 있을 때 x의 범위. 이게 x축보다 위에 있다는 거지. 그러려면 여기랑 여기 아니야? 여기랑 여기? 그래서 x의 범위가 알파보다 작던지 베타보다 커야 된다. 양쪽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를 날개값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 양쪽 값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날개값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냥 양쪽이야. 양쪽. 큰 것보다 커야 되고 작은 것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해석하는 거지. 요 경우라면 0보다 커야 된다며. 0인 경우는 빼줘야지. 요 0인 경우, 그러니까 알파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 위에 있잖아. 요거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이 경우는 무조건 0보다 크구만. 다 위에 있잖아. x축보다 0보다 다 위에 있다고. 그럼 얘는 그냥 모든 실수라고 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알아듣고 있는 거죠? 요 놈은
0보다 작다를 구하래. 요 아래쪽이잖아. 아래쪽 여기잖아. 그렇다면 얘는 알파와 베타 사이라고 말하면 되겠고, 이거 없지? 저 x축 아래쪽에 그림이 없잖아. 해가 없는 거지. 만족하는 x가 없어. 여기는 해가 없다라고 말하면 되지. 마찬가지 없지? 여기도 해가 없다라고 말하면 돼. 자, 크거나 같아. 등호만 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든지 베타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요거 0이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 모든 실수가 되지. 요놈 해가 없지? 해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지. 미안해. 요것도 무조건 다 0보다 크니까. 요것도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이 경우 마찬가지 등호만 붙으면 돼. 이렇게. 여기는 0보다 작은 데는 없지만 0인 데가 하나 있지. 그래서 요거에 돼버리는 거지. 부등식이니까 해가 부등호로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얘는 그냥 방정식처럼 해가 나온 거지. 혁준아 잠엄은 일어나. 제발 좀. 요 때는 없잖아. 확실히 x축보다 아래쪽에 그림이 없다고. 근데 이것도 해가 없다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얽혀 있는 거야. 부등식 관련된 식이 있지. 맨 위에. 왼쪽에 그림 있지. 한별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리고 그때 해가 있잖아. 세 가지가 얽혀 있는 거. 세 가지가 무조건 세 가지가 얽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요놈과 요놈이 나와 있어. 그러면 얘를 찾으라고 하는 거야. 셋 중에 두 개를 알려주고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고. 세 개가 얽혀 있으니까 분명히 셋 중에 두 개를 알려주고 하나를 찾으라고 해. 그 하나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걸 만족하는 해가 이거래. 그러면 한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가 나오는 거야. 한별식이 0보다 큰데 해가 이거래. 그러면 요런 식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세 개가 얽혀 있어가지고 셋 중에 두 개를 무조건 알려줘.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고 하는 게 이번 단원에서 얘기하는 2차 부등식인 거야. 알았죠? 알았어요? 요게 이제 고등과정에서 하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부등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놈이고, 뭐 공통수학 2인가? 2학기 때 하는 게 그거를 만약에 배운 사람이 있다면 이런 애들 x가 뭐든 간에 무조건 부등식 부등호가 만족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지. 근데 아직은 우리가 뭐 내신이고 1학기 과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통수학 2에 들어있는 절대부등식이라는 제목 자체를 안 배웠으니까 저런 표현은 안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항등식과 같은 개념인 거야. 항상 등호를 만족하는 식, x에 뭘 넣든 그 등호가 만족해. 항등식이라고 부른다면 x에 뭘 넣든 그 부등호를 만족해. 그런 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른다. 왜 항부등식이라고 안 불러요? 나도 몰라. 처음에 이름 짓는 놈이 그렇게 짓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라는 말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지만 항상 만족하게끔 아니면 항상 만족하지 않게끔 뭐 구하라고 나오겠지. 이게 우리가 새로 배우게 되는 부등식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만 추가해갖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까먹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부터 5까지야. y는 등호가 있어가지고 뭐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고 쳐볼게요. x하고 y를 더하면 뭐가 돼? 제일 작을 때 얼마야? 이거 왼쪽과 오른쪽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부등호로 표현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말해봐. 말을 해볼게. 아니 이거는 양쪽에 어떻게 써야 되냐고. 마이너스 5랑 8 부등호의 모양 짝대기 없이 그지? 이렇게 돼야지. 왜냐면 x는 마이너스 3이 될 수 없잖아. y가 마이너스 2가 되더라도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5가 될 수 없지.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만 등호가 붙는 거지. 한 개라도 등호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빼고 할게. 빼고
x 빼기 y는 어떻게 돼? 더하기는 작은 것끼리 더하고 큰 것끼리 더했잖아. 아예 마이너스 그렇지. 요게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y 모양을 만들자는 거지. 그러면 이게 부동호 바뀌잖아. 마이너스 3과 2 사이가 되는 거지.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작은 놈끼리 더했더니 마이너스 6 되고 큰 놈끼리 더했더니 7 되는 형태로 생각하면 돼. 이런 거 안 물어볼 거지만 그러면 x 곱하기 y는 왼쪽에 뭐냐고? 6이라고? 마이너스 10 아니야? 오른쪽에 15? 연구병하네. 이런 놈들이 있더라고. 이런 놈들이 곱하기랑 나누기는 양쪽에 부호가 같을 때와 다를 때가 달라져. 근데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기엔 우리가 좀 이렇게 내 역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생각을 하자고. 곱하기의 경우는 자, 요놈과 요놈들을 곱해봐. 요놈과 요놈들을 곱해봐. 4개의 숫자가 나오고 있어. 그지? 그 중에 제일 큰 놈이 오는 거야. 곱해보면 풀 곱했더니 6 나오고 마이너스 9 나오고 마이너스 10 나오고 15 나오잖아. 요 4개 중에 제일 큰 놈이 오른쪽, 제일 작은 놈이 왼쪽이야. 알았죠? 이런 걸 모르면 중학생들도 아는 걸 모르면 창피하잖아. 반장인데 반장이 중학교 것도 몰라. 그러면 반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보가 되잖아. 맞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 한 가지만. 우리는 똑똑하니까 이 한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뭐냐면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었다고 칠게. 그리고 여기에 여기 뭐 A, B, C라고 칠 거예요. 직각삼각형이야. 이쪽에 안쪽에 한 점 P가 있어. 그래갖고 여기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들어갔다고 치면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 연결해 본 거야. 여기 길이를 A라고 할 거고 여기 길이를 B라고 할 거야. 여기 길이를 C라고 할 거고 여기 길이를 D라고 할 거야. 그럼 요 길이가 지금 A 더하기 C인 거고 요 길이가 B 더하기 D인 거지? 그치? 그리고는 뭘 볼 거냐면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D하고 A분의 B하고 C분의 D 요 세 개의 분수를 볼 거야. 요 놈들의 크기 뭐가 제일 클까? 혁준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커? C기야. C분의 D? 제일 작은 놈은? A분의 A분의 B. 알고 말한 거지? 찍은 거 아니지? 맞거든? 얘가 제일 크고 얘 작아. 제일 작아. 이유가 뭘 것 같아? 그렇게 생겼잖아. 그렇게 생겼어.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분수 형태로 숫자가 나와갖고 크기를 비교하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크기를 비교하는 게 부등식이잖아, 사실은. 그지? 그러면 분수 형태로 나오든 분수 형태가 아니든 도형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울기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기울기. 우리 직선을 배웠잖아. 그지?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면 요 놈은 요 기울기지.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2잖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그치? A분의 B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 얘지. 그 다음에 C분의 D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얘잖아. 요 셋 중에 가장 큰 놈, 가장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 얘잖아. 가장 작은 놈, 가장 오른쪽에 덜 올라가 있는 얘잖아. 그렇게 생각해달라는 거야. 크기를 비교하라고 하면 분모 분자를 갖고 있는 그런 수들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하면 기울기를 떠올려달라. 기울기를 떠올리면 절대로 당황하지 않아.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계속 하겠지만 항상 크기 비교하라고 하면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아. 진짜로.
기울기로 생각해보면 편한 경우가 진짜 많거든. 무조건 그걸로 된다는 또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기울기로 생각해보라는 거야. 기하적으로. 자,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하는 절대값이 빠졌구나. 자, 절대값은 별거 아닌데 요게 뭐 3보다 작다 나온다면 절대값을 씌웠더니 3보다 작대. 그러면 숫자의 크기가 3보다 작다는 거지. 크기가 3인수는 두 개가 있잖아. 여기가 0이라면 3도 있지만 마이너스 3도 있는 거지. 안쪽으로 모여야지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 우리는 바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마이너스 3과 3 사이이지. 반대로 x가 3보다 크다고 했다면 숫자가 3보다 큰 거야. 숫자가 3보다 큰 거. 이쪽과 이쪽이잖아. 그래서 요놈은 보자마자 x가 3보다 작든지 x가 3보다 크다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게 절대값 x가 1과 3 사이라고 했다면 크기가 1인수와 크기가 3인수는 두 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요놈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1과 3 사이인 것도 있지만 마이너스 쪽에서 요것도 있다는 생각을 하라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x라는 놈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3 사이였을 때 요거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돼? 절대값을 씌우면 범위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 효준아?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을 씌운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찬 어떻게 돼요? 2보다 작다. 마이너스 3부터 3. 절대값을 씌웠더니 마이너스가 나와. 2부터 3. 저 안에는 0이 있는데 2부터 3이면 0이 없는데 근데 0부터 3인가? 그냥 얘기. 왜요? 그러면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는 수 절대값 씌우면 3보다 커질 수 있어? 3보다 커질 수는 없잖아. 0까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야. 요거를 찬이처럼 실수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다 씌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사람이 진짜 많다고. 안 되는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알았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3보다 커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절대로. 이런 식의 생각들까지. 그러면 이제 부등식에 대한 뭐 기본적인 얘기들은 다 한 거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효준아 이제 부등식 좀 머릿속에 들어왔지? 아니라고? 자, 539번과 542번을 해봅시다. 539번과 542번. 542번에 일단 우리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별표 한 개만 때려줘. (542번이) 원래는 난이도가 중3쯤 난이도인데 우리는 똑똑하니까 이거는 하로 가야 돼.
못 풀고 있는 거요? 머리로 하려다가 고생할걸요? 자, 539번이거든. 절대값을 씌웠더니 5보다 작대. 그럼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수가 마이너스 5와 5 사이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만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4하고 6 사이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4와 2 사이라고 구해야지. 네. 이제 암산하려다가 괜히 헷갈린다고. 그 다음에 542번에다가 별표를 쓰라고 한 이유가 x 더하기 1 더하기 x 빼기 2가 9보다 작다를 구하려고. 원래는 이제 식의 절대값이 있으면 못 푸는 거야. 원래는 못 풀어. 그러니까 항상 절대값을 치워야 돼. 절대값을 치우는 방법은 유일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일 때는 그냥 없애버리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없애버리는 거잖아. 그 방법밖에 없어.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은. 그래서 이놈은 원래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일 때를 체크해보니까 마이너스 1일 때와 2일 때여가지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x가 2보다 크다면 그 사이에 있다면으로 나눠야 돼. 원래는. 이게 첫 번째라고 치고 두 번째라고 치고 세 번째라고 칠게. 첫 번째 생각으로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둘 다 음수잖아. 둘 다 음수요. 그래서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x 더하기 1, x 빼기 2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9보다 작다는 거니까 넘기면 8이고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된 거지. 요 범위 내에서 본 거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 사이야. 두 번째 경우라면 이제 x가 2보다 크다면, 근데 보통 이제 지금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2보다 클 때를 보면 2일 때나 마이너스 1일 때를 빼먹는 거 아니야. 보통 보다 크다를 할 때에 등호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고, 대부분이. 그래서 나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어차피 0은 마이너스 붙으나 안 붙으나 똑같으니까 여기다 등호를 붙일게. 그러면 지금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니까 둘 다 플러스잖아. 둘 다 플러스예요. 그럼 그냥 절대값이 사라져. 이렇게 된 거야. 2x가 10보다 작다는 거니까 결국에 x는 5보다 작다인데 이 범위에서 본 거지. 그래서 요게 나온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그 사이에 있다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면 두 개의 절대값인데 앞에 거는 0보다 크고 뒤에 거는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앞에 놈은 그냥 풀리지만 뒤에 놈은 마이너스를 달고 풀린 거지. 그랬더니 3이 9보다 작다? 무조건 만족하네. 무조건 만족했지? 요거 자체가 해라는 거야. 요거 자체가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이거든? 이 세 개를 합쳐주라는 거지. 그래서 합쳐줘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 구멍이 뻥뻥 나 있는 이거였고 여기가 2였어. 구멍이 뻥 나 있고 여기는 채워지지?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5까지 여기 구멍 나고 여기 채워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다 해인 거야.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해니까. 그래서 결국에 결론적으로 말할 때는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저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어렵다 안 어렵다를 떠나서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잖아.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단순 노동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냐 이거지. 그지? 효준아? 동의하지? 그래서 이거를 좀 빠르게 풀자는 거야. 그래프로 해석하자는 거지. 그래프로. 그래서 이것도 두 개의 함수로 생각을 해본 거야. 절대값 x 더하기 1, 절대값 x 빼기 5 다 아니라 이구나. 하고 y는 9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절대값 두 개짜리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아야겠지? 항상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꺾인다고. 쭉 가는 게 아니라 꺾인다고. 항상 꺾여. 언제 꺾이냐?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값이 0일 때 꺾인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와 2일 때 꺾인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봤어.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봤더니 3되지? 마이너스 1 넣으니까 2를 넣어봤어. 2를 넣어봤더니 3되잖아. 그 사이는 무조건 연결돼. 이놈의 오른쪽을 그려볼게. 오른쪽이라는 말은 2보다 클 때지. 2보다 클 때라는 건 둘 다 플러스일 때일 거라는 거지.
그럼 x 더하기 1과 x 빼기 2가 만나니까 2x 빼기 1 되는 거지. 오른쪽이 2x 빼기 1이라는 직선이 돼. 반대편은 이거 둘 다 음수일 때 아니야 당연히? 둘 다 음수면 둘 다 마이너스 다이고 나온다는 거 아니야? 얘랑 그거만 반대라. 요 식에 마이너스만 곱하면 돼.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나오네. 지금 여기가 3이잖아. 9랑 비교하라며 9. 여기로 y는 9가 지나가겠지. 그치? 그러면 요 점과 요 점 찾으면 이게 9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 아니야. 얘가 9 될라면 x가 5잖아. 여기 x가 5야. 얘가 9 될라면 x가 마이너스 4잖아. 그래서 범위는 여기하고 여기는 구멍 나 있는 요 놈인 거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와 5 사이다라고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다고. 그래프로 해석하면 훨씬 빨라. 산수 실수할 일도 없어. 그리고 그래프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값 2개가 아니라 절대값 3개, 4개가 나와도 쉽게 한다고. 절대값이 1개일 때 두 군데 영역을 보겠지? 클 때와 작을 때. 절대값이 2개였더니 3군데 영역을 봤잖아. 사이까지 생각을 해서. 절대값이 3개면 4군데 영역을 봐. 봐야 될 게 너무 많아. 어렵진 않아. 졸라 오래 걸려. 우리는 바쁘잖아. 똑똑한 바쁜 사람. 똑똑한 방법을 하자는 거지. 3개짜리 한 번만 그려볼게. 예를 들어서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이 있는 이런 놈이 있다고 쳐. 3번 꺾일 거야. 절대값 3개니까. 무조건 3번 꺾여. 1일 때와 2일 때와 3일 때겠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하고 4잖아. 아닌가요? 1하고 2잖아? 3되지? 여기가 1,3을 지나가. 2를 넣어보면 2잖아. 3을 넣어보면 1과 2니까 또 3돼. 이렇게 가운데는 무조건 연결돼.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만 보자고. 오른쪽만. 오른쪽 다 양수일 때 아니야. 3x 빼기 6이겠지? 오른쪽. 왼쪽은 다 음수일 때일 거니까 이거랑 부호만 반대라.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6 돼버리는 거야. 만약에 문제가 x 빼기 1 더하기 x 빼기 2 더하기 x 빼기 3 해갖고 요게 뭐 4보다 작다를 구하라고 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가 3이니까 요쪽으로 y는 4가 지나가는 거 아니야. 얘가 4 되려면 3분의 10이지? 여기는 얘가 4 되려면 3분의 2잖아. 4보다 작다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만큼. 그래서 x의 범위는 3분의 2와 3분의 10 사이라고 구하면 된다. 네 군데 영역을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우리 미적분 원이라는 책을 할 거 아니야. 거기서는 이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게 필요해. 엄청 중요하다는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그릴 줄 아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그릴 줄 알아야 돼. 절대값이 여러 개 돼 있는.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알고 있으면 좋잖아. 그걸 이용해서 풀어도 좋은 거고. 알았죠? 내가 너무 재미가 없나? 수빈이니까 졸라봤어. 저기서 졸던 애가 이쪽 왔어. 자, 뭐 그렇다 치고 여기 기본적인 것들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모르면 안 되는 게 혹시나 해서 547번. 혹시나 해서 시키는 거야. 547번. 해보시라고. 못하면 혼나야 되는 거. 547번은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1번 문제야. 진짜로. 이게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1번이야. 몰라. 올해는 4, 5가 이상하게 시험 돼갖고 4, 5도 아무리 양보해도 4번이야. 설마 못하는 거 알겠지?
6x제곱 빼기 ax 더하기 b 그놈이 0보다 작다의 해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그리고 3분의 7보다는 작다래. 그러면 지금 이거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나와 있는 거고 0보다 작은 쪽에서 만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7 된다 그 말인가요? 그치? 그러면 이제 식을 만들어 버리자고. 이거 지금 x 더하기 2분의 1과 x 빼기 3분의 7이 0보다 작다인데 최고차항 계수 6 되게끔 만들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넣어버리면 이게 지금 2x 더하기 1하고 3x 빼기 7 되는 거죠. 전개해버리면 되지.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봤다면 아이 그냥 근과계수 관계 아니야. 저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7인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7을 더했더니 6분의 a가 된다는 거고 두 개를 곱했더니 6분의 b가 된다고 구하는 게 제일 내가 원하는 거겠지. 꾸준히 할 수 있지? 넘어가서 549번 552번 두 개. 49번과 52번. 보다 크다의 해가 사이값이 나왔어. 0보다 크다는 양쪽 값이 나와야 되는데 날개값이 나와야 되는데 0보다 크다의 값이 사이값이 나왔어. 뭔가 이상하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 아니란 소리겠지?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란 소리겠지? 뭐라고? 우리 수비도 그런다고? 정답. 쌤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자, 이거 일단 볼게. 일단 2차 부등식이라고 했어. 근데 0보다 크다를 구해봤더니 사이값이 나왔다는 건 이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3과 여기가 1이라는 소리지. 그지? 그러면 결국에 fx라는 놈은 최고차항 계수는 뭔지 몰라. 근데 x 더하기 3하고 x 빼기 1로 돼 있다는 거고 a가 음수라는 거. 맞죠? 이제 f에다가 x 대신에 2x 빼기 1을 집어넣어봤어. 그러면 a에 2x 빼기 1 더하기 3 여기 2x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된 거지? 2씩 앞으로 끄집어낼게 그냥. 그러면 4a가 될 것이고 x 더하기 1과 x 빼기 1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제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2를 보면 2 넣으면 5 되고 1 되지 5A잖아. 요게 5A보다 클 때를 구하라는 거지. A는 음수였지? A 나누려고 해. A는 음수잖아. 부등호 바뀌겠지. 그래서 4x 제곱 빼기 4만 남았어. 여기 5가 됐어. 부등호 바뀐다고. A가 음수니까. 그래서 이제 4x 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 제곱이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9와 2분의 9 사이지 않겠냐. 조금만 아니, 9가 3이지.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 마이너스 1, 0, 1 3개. 52번도 해보세요. 부등식은 어려워. 정말로 어려워. 이게 방정식은 어떤 함수에서 일정 부분 점만 보는 거니까 덜 어려워. 하지만 부등식은 그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보는 거야. 부등식은 분명히 어렵다고. 내가 부등식 혹시 못해? 그럼 부끄러운 게 아니야.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못하는 거요? 했어요. 답이 뭔데? A는 어. 7분의 3이 크고 3보다 작고 7분의 뭐라고? 4예요. 잠깐만요. 아, 7분의 5예요. 오케이. 단순하시고 자, 요거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냥 뭐 최고차항 양수인 게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2x의 제곱 빼기 4kx 더하기 k 빼기 3이 0보다 작다로 보자고. 그럼 얘는 분명히 요렇게 그려지는 거고 0보다 작은 쪽 얘가 0보다 작다는 거지. 얘가 들어가면 0보다 작아진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0과 2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0 넣었더니 음수 나오면 되는 거지. 2 넣었더니 음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음수만 나오면 돼. 그걸로 끝이야. 왜냐면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 함수는 무조건 양쪽으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0인 게 나왔, 0보다 작은 게 나왔으면 그 양쪽으로 무조건 뭔가 해가 있다는 거야. 쭉 올라갈 거니까. 0보다 작은 게 나오면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이제 생각해야 될 건 우리는 0보다 큰 부분 볼 거지? 그렇지? 그러면 0일 때가 여기여도 우리가 보려고 하는 0의 오른쪽은 0보다 작은 거 맞지? 그치? 마찬가지로 우리는 2보다 작은 걸 볼 거야. 그러면 2일 때가 여기여도 2보다 작은 쪽은 0보다 작은 거 맞지? 그래서 요 식을 fx라고 했다면 지금은 f0이 0보다 작다 보다는 같아도 된다고. 마찬가지 f2도 이렇게 된다고. 이것만 만족하면 무조건 만족한다고. 해 사이에 0과 2가 있다는 소리지. 방정식으로 따지면 근의 분리야. 해 사이에 0과 2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0을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k 더하기 3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 거고 2를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8 이게 아니라 뭐하고 있는 거지? 뭐지? 0을 집어넣었더니 k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 F0 그래서 k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F2 2를 집어넣으면 8 빼기 8k
더하기 k 빼기 2, 3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7k가 마이너스 5보다니까 k가 7분의 5보다는 커야지.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k의 범위는 3보다는 작고 7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근의 분리를 또 얘기하는 건데 558번 해볼게. 558번. 연립부등식 같은 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특별한 함정 같은 거 없는 것들은. 555번이죠. 558번. 이게 뭐예요? 뭐가 뭐예요? 258번. 두 분이 모두 양수래. 서로 다른 두 분이라고 말한 적이 없지. 양수면 실수해일까 허수해일까? 실수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되겠지? 서로 다른이란 말 없다고. 보다 작지 않나? 그지? 그리고 양수인 두 분이야. 더하면, 양수죠. 곱하면 양수죠. 그것들 보라는 거야. 됐죠? 뭐 별거 없잖아. 558번. x 제곱 더하기 a 빼기 2x 더하기 3은 0.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실수해가 나온다는 거고, 두 근의 합 0보다 커야지. 양수니까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판별식을 보니까 a 빼기 2의 제곱 빼기 16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a 빼기 2라는 놈이 제곱했더니 16보다 큰 수 마이너스 4보다 작던지 4보다 크다는 거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a 더하기 2잖아. 그럼 0보다 커야지. a가 2보다 작다는 소리지. a가 2보다 작대. 두 근의 곱. 그냥 이거 4니까 만족하네.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공통 부분. 뭐겠지? 기본 문제인 거야, 저거. 기본 뭐야 이거 문제. 빼기 8을 했는데